안녕하십니까. 명의대로 복귀 신동준 전문가입니다. 오늘 증시를 앞두고서 많은 분들 두려움과 공포가 대부분은 있으셨을 겁니다. 중국장이 2015년 이래로 가장 최악의 이제 폭락을 좀 낸 그런 날입니다. 블랙 먼데이라고 언론에서도 많이 기사를 쓰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항상 악재나 이제 돌발 변수를 맞이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을 당연히 거쳐오면서도 이 증시는 커다란 어떤 이제 파동 그리고 커다란 추세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바이러스 사태가 사실 작은 어떤 이슈는 아니죠. 사드보다 더 파급력이 높은 그런 전염병으로서 이렇게 되고 있는 측면이 글로벌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요. 예전보다는 그래도 각국의 대응이 어느 정도 강력하게 조치가 이루어지고 또 계속적인 대응에 대한 조치들이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이 우리 한간에는 옛날에 패스트 같이 번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어떤 굉장히 공포심을 주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 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공포의 가장 최정점이 아마 오늘 혹은 이제 이번 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는 적극적인 저점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시 한번 정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국내 증시 복귀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요, 오늘 0.01% 약세, 거의 보합입니다. 보합 정도 마감했고요. 211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봉보다 분봉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코스피 지수의 이제 오늘 10분봉 차트인데요. 역시나 이제 우리가 가장 공포스럽지만 이 공포가 중국 증시가 얼마나 빠져서 시작할 건가 하는 그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증시를 지난주 말미에 짓눌렀죠. 그래서 개인들의 투매들도 상당히 나왔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오늘 장 시작하고 역시 이제 약세로 이제 출발했습니다. 예, 미국 선물이 이제 플러스권이었긴 하지만 이제 약세로 출발했는데 중국 시장이 개장하는 즈음 해가지고 장대 양봉으로 위로 올려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바이러스 관련된 국내 이제 테마주들도 급락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 시점이 공포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최악이 뭐가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심리가 발동된 거죠. 그래서 위로 이제 폭등하면서 지수가 플러스권으로 이제 반전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그 뒤로도 이제 계속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장 막판까지 이어가면서 이제 코스피가 이제 약세로 마감하긴 했지만 거의 보합. 예. 그리고 이제 양봉으로 마감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악재가 출현하면서 이제 어떤 투매 패닉실이 나오면서 양봉 전환됐을 때는 저점의 신호로서 굉장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단기 저점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도 한번 분봉으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코스닥은 수급적으로 훨씬 코스피보다 좋았습니다. 오늘 0.68% 상승해서 646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역시나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이제 출발은 했지만 중국장 개장 즈음에서 위로 이제 양봉을 이제 내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장 초반부터 개인들의 이제 투매 물량, 패닉생 물량을 이제 받아내면서 적극적으로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코스닥 지수를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만들어줬고요. 그런 흐름이 오후 장 마감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어떤 신호로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양봉 전환 그리고 저점에서 이제 공포의 정점대에서 이제 지수의 어떤 저점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양시장 모두 상당히 오늘 긍정적인 흐름이었고요. 일봉으로도 한번 간단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이제 일봉 차트 뒤에 보시면요. 이런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은 반전 신호고요. 장대 음봉이 연결되면서 이어지면서 장대 양봉으로 전환될 때가 대체적으로 이제 결국 진행형이 아니라 이제 악재가 정점이 되는 그런 순간이면서 테마주들의 급락이 같이 동반 출현했기 때문에 이때가 이제 저점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코스피 지수의 일봉 흐름이고요. 코스닥도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연초부터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코스닥 쪽으로도 많이 유입되셨는데 오늘 이제 패닉셀 2천억이 넘는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나오면서 그 물량들을 메이저 수급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다 받아냈죠. 그래서 양봉 전환됐기 때문에 이번 주가 오늘 비롯해서 저점대를 형성하는 그런 구간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스닥은 이제 굉장히 우호적인 수급과 이제 기술적인 흐름으로 좀 나타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해외 시장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해외 시장도 먼저 이제 그 중국 상해 종합 증시의 분봉 흐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 증시는 이제 거의 9% 가까운 약세로 이제 출발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이제 하한가가 10%이기 때문에 뭐 이론적으로도 뭐 전 종목이 이제 10%를 내더라도 마이너스 10%를 내더라도 지수가 10%를 넘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3천여 종목이 넘는 수준으로 하한가 내지는 하한가에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건 시가 대비해서 종가가 높은 수준, 즉 상해 종합 증시도 양봉 마감했다는 겁니다. 보시면 시작이 이제 저점대를 잃었고요. 그 뒤로 이제 양봉 전환이 되면서 약간 뭐 변동성을 보이는 장중 흐름을 보였지만 결국은 그래도 양봉 마감되면서 뭐 중국의 이제 선제적인 어제 이제 증시 부양책 200조 원에 달하는 이제 강력한 경기 부양책 후속적으로 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의 투심을 그래도 최악으로의 일로로는 보내지 않은 그런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해 종합 증시 일봉 차트 보면 이제 뭐 굉장히 겁나게 모든 지지선을 이제 뚫어버리는 그런 형태인데요. 일단 양봉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좀 그래도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항생 지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항생 차이나 이제 기업 이제 지수 흐름이 있고요. 오늘 역시나 이제 항생 지수도 지난주에 이제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인 증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 바이러스에 관련된 악재를 이제 반영했다는 측면에서 오늘은 플러스 마감 0.27% 강세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제 긍정적인 그런 흐름의 마감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 지난주 마감도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이제 미국 나스닥 S&P 선물이 이제 플러스권이긴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장대 음봉으로 사실 지난주 미국 증시는요 이 바이러스 관련된 확진자 관련된 이제 가짜 뉴스가 장막판에 나오면서 사실 좀 낙폭이 과도하게 커졌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도 이제 플러스권이고 오늘 어느 정도는 좀 만회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걸로 예상되고요. 나스닥도 이제 지난주 좀 1.5% 낙폭을 좀 보였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는 반격에 나설 거다. 왜냐하면 아마존 같은 경우도 기업 실적을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기업이 덩치가 큰데도 불구하고 매출액 증가율이 20%를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거죠. 뭐 그런 어떤 실적이 좋았는데 불구하고 외생 변수로 인해서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진정이 이뤄진다면 미국 증시는 재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도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도 한번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뭐 시장의 어떤 위기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약세로 이제 하락 전환되면서 약간 그래도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환율도 그렇게 위험스러운 어떤 수준으로 이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안정화 흐름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증시를 맞닥뜨릴 때는요, 고지고대로 이제 정말 주말에 이제 많은 언론에서 위기 상황에 대한 이런 보도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겠지만 좀 냉정하게 이제 본다면 세계 각국이 강력한 조치가 나올 것들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주말에. 미국 같은 경우도 입국 이제 금지라든지 우리 한국에서도 후베이성이 이제 한정하지만 입국 제한을 하는 이런 강력한 조치가 나오면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까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반등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고요. 그럼 수급이 어땠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수급은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는요, 코스닥에서 그래도 이제 상당히 괜찮은 수급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1,500억에 달하는 이제 순매수 흐름을 보였고요. 역시나 이제 기관들도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외생 변수로 장이 어떤 저점을 찍으려는 그런 구간대에서 이제 매수가 강력하게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740억 정도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개인들 패닉셀 물량 2,200억의 물량을 받아내는 굉장히 우호적인 수급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지수는 다소 좀 외국인들의 매도 수급이 있었습니다.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리스크 헤지성의 어떤 물량들 비롯해서 뭐 글로벌 기업으로서 이제 삼성전자를 뭐 포트를 줄인다든지 이런 어떤 관점이 있기 때문에 뭐 반등 흐름 속에서도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이제 매수를 하면서 또 코스피의 반등을 좀 이끌어주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오늘 선물 시장에서 좀 의미 있는 수급적인 변화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더 밀릴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내일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7천억이 넘는 규모로 이제 순매도를 좀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반등 흐름에서 가장 걸리는 부분인데요. 내일 정도 되면 왜냐하면 선물은 하루만 해도 그냥 다 환매수한다든지 포지션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대량의 이런 매도가 방향성을 하방으로 밀어버린다는 그런 신호로 단정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일 정도 돼봐야지 알 것 같고요. 이례적으로 좀 기타 법인에서 선물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온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 이제 선물 포지션의 수급을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내일도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좀 쏟아낸다면 이번 주 조금의 조정 이어질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수급적인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별 흐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가장 두드러지게 장 시작부터 움직임이 좋았던 쪽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 쪽인데요. 에코프로비엠이라는 기업이 오늘 대규모 수주 이제 공시를 내면서 SK 이노베이션과 이제 2023년까지 2.74조 원의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실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뭐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중형주 단의 이제 2차 전지 기업이었는데요. 그동안 그런 부분들을 좀 상장 이후 받지 못했다가 이번에 확실하게 SK 이노베이션의 공시를 통해서 공급 공시를 통해서 이제 보여줬고요. 사실 SK 이노베이션 향 매출액은 뭐 지금 공시보다는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오늘 수급을 굉장히 좋게 만들었으면서 뭐 테슬라가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전기차 붐을 다시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2차 전지 업체들도 올해 상당히 화두가 될 거고요.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도 제가 볼 땐 포트에 반드시 한두 종목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20% 이제 오른 채 마감했는데요. 사실 신규 접근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조금 조정받거나 음봉 나올 때 들어가셔도 충분히 승산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종목 LG화학입니다. LG화학도 오늘 3.7% 정도 이제 강세 마감했는데요. LG화학은 이제 좀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 게 LG화학이 이제 화학 부분하고 이제 배터리 부분이 있는데 화학 부분에 이제 업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장 동력인 배터리 부분에 대한 자금 설비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화학 쪽에서 캐시카우가 계속 발생해야 되는데 그게 최근에 좀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분사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LG화학이 이제 뭐 물적 분할하게 되면 비상장으로 가기 때문에 뭐 주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긴 하지만 뭐 결국은 비상장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재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지금 시총에서 차지하는 규모에서 15조 정도를 배터리 부분이 차지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비교 기업으로 이제 중국의 CTLA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시총이 45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키 맞추기 수준에서는 충분히 재평가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LG화학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매력 있는 기업이고요. 오늘 뭐 3.7% 상승했지만 뭐 상승 여력은 상당히 높을 거라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 중형주 섹터 단에서 탑픽으로 꼽히는 종목은 사실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올해 이제 말레이시아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서 매출액이 대폭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는 사실 최근에 약세 장의 흐름 속에서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4.7% 장대 양봉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2차 전지 섹터를 향후에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올해 계속적인 화두가 될 거기 때문에 포트에 꼭 넣으시도록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중국 쪽 조류 독감 발병 소식인데요. 바이러스 사태가 터진 데다가 이제 더해져 가지고 조류 독감 관련된 악재까지 좀 터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할 수 있었죠. 예, 이 수산주라든지 육가공 업체들이 이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당연히 연출했고요. 바이러스 관련된 종목들이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육계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마니커 F&G 요 기업이 이제 오늘 상한가를 보였고요. 예. 제가 볼 때는 내일 정도 한 번 더 급등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 그렇게 좀 예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산주 중에서는 신라 SG라는 기업이 오늘 또 상한가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뭐 단기적인 거기 때문에 뭐 추경 매수하기는 부담스럽지만 시장의 흐름상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테마주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사실 장 초반부터 이제 뭐 마스크 관련된 종목 그리고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10%대 약세를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미 이 공포의 정점이 오늘이라는 거를 여기서 이제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장 개장하면서 대부분의 종목이 20% 이상 그리고 하한가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가 이 공포의 정점이고 이 바이러스 관련된 증시의 영향에 있어가지고 단기 이제 저점을 형성할 거다는 거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이 관련 테마주들이 폭락하면서 추세가 완전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쪽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안 좋으시겠지만 증시 전체적으로는 좋은 어떤 시그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모나리자 같은 경우도 오늘 28% 하한가를 찍었지만 이제 막판에 좀 풀렸는데요. 일단은 추세가 완전 무너지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뭐 역시나 이제 거래량도 1,800만 주 늘어나면서 역시나 이제 선도 세력들의 물량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웰크론 같은 경우도 뭐 오늘 보면 이제 대량 거래 터지면서 장대 음봉 22% 약세 마감입니다. 역시나 이제 추세가 붕괴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변동성이 크고 이거 물리게 되면 이 비자발적으로 수개월에서 혹은 이제 몇 년을 이제 물리게 되기 때문에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테마군이라고 이제부터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50이라는 이제 기업도 오늘 15% 밀리면서 고점대에서 장대 음봉과 이제 대량 거래가 터졌죠. 전반적인 테마 약세 그대로 이제 받았고요. 그리고 진원생명과학 같은 이제 백신 대표주도 오늘 28% 빠지면서 이미 이제 지난 금요일 날부터 폭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대표적인 이 백신 업체가 추세가 완전 붕괴됐다는 것은 뭐 결국은 이 테마의 추세가 망가졌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빠지고 증시적인 어떤 저점이 형성되고 각국의 대응책들이 강력하게 나오는 이 정점이 찍히면서 이번 주가 이 바이러스 관련된 사태의 저점일 거라는 걸 확실히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또 지금 증시가 안 좋을 때는 그 정치 테마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주말에는 이낙연 이제 테마주가 오늘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종로 쪽에서의 가상 대결, 황교안 대표와의 이낙연 이제 전 총리와의 이제 가상 대결에서 압도적인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 차이 2배 이상이 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증시가 좀 약세 흐름 속에서도 오전부터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흐름을 보였고요. 뭐 이낙연 관련주 대장주는 이제 남선 알미늄이죠. 현재 이 종목도 이제 오늘 7.8% 상승하면서 사실 이제 대표가 사퇴하고 지금은 고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향후 이낙연 테마주들이 이제 대선까지 갈 때 대장주로 나오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제가 볼 때는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종목으로 남아토건이라는 종목도 이낙연 뭐 대부분 이제 뭐 친인척이라든지 뭐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 이런 어떤 인맥이 얽혀 있는 종목들이고요. 남아토건 같은 경우도 오늘 8%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아직 뭐 거래가 폭증하고 시세가 완전히 분출한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낙연 테마주들이 시세가 뭐 아직은 여력이 훨씬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 다음 종목으로 이제 주연테크 같은 중소형 종목들도 오늘 9.59% 상승하면서 뭐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정치 테마주는 접근할 때 굉장히 규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조용하고 거래량이 없을 때 이제 접근을 하고요. 당연히 이제 대선 후보와 총선에서 화두가 될 지역, 화두가 될 인물들의 관련주들을 사실 재무적으로 너무 불량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피해야겠고, 괜찮은 것들 중에서 낮은 단계 저가에 있는 것들, 거래량이 별로 없는 것들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너무나 거래량이 발생하고 급등해 있는 상태에서 높은 지점에 있는 기업들은 제가 볼 때는 거래하지 않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좀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그 흐름이 있었던 상승 하락이 있었던 섹터 테마군들을 좀 짚어봤고요. 명인들 해안으로 이제 전략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주식을 대하면서 우리가 이제 상당히 그 빠지는 게 이제 그 공포나 두려움에 빠질 때가 결국은 스마트 머니들이 유입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바이러스 사태라는 이 외생 변수도 우리가 지난 50년 정도 전염병이 이제 창궐할 때 그 13차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증시가 이제 당연히 일시적으로는 이제 반응을 하고 약세를 띄었죠. 근데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통계적으로 평균 8.5%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과거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100% 확정할 수는 없지만 증시의 방향을 바꿀 소재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14세기 유럽의 패스트처럼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전멸시키는 그런 수준까지는 안 갈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국의 공조와 대응책, 뭐 입국 제한, 여행 제한들은 결국은 이 바이러스 사태의 절정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절정기라는 거는 공포의 정점이 찍힌다는 거고, 공포의 정점이 찍힌다는 거는 결국은 증시의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주가 여러분들이 증시 속에서 정말 저점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대라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바이러스 사태가 절정기를 지나면 증시는 반등한다는 이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 공포의 극단일이 언제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극단이라는 건 가장 공포를 느끼는 시점인데 그게 바로 아마 오늘이었을 겁니다. 중국 증시가 10% 빠질지 9% 빠질지 그걸 모른 채 그냥 두려움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현실화됐다는 측면에서 공포의 정점이 찍혔고 결국은 개인 투자자가 오늘 코스닥 지수에서 2천억이 넘는 패닉세를 보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점 자체가 스마트머니가 들어오면서 저점이 만들어지는 구간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저는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에 그동안 사고 싶거나 관심 있던 종목들을 저가로 분할 매수하는 기회로 계속 삼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증시는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단지 일시적으로만 영향을 받는 거니까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 정도 명인들의 복귀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